얼리버디2님, 개인이 경매 투자하는 시기는 끝나가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매 개인들이 하라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의 의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얼리버디2님이 컨설팅의 의지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수수료를 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매를 간접 경매 해보자 하고 맡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경매 컨설팅에서 대한민국에서요, 컨설턴트란 이름을 쓰면서 제대로 경매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배울 게 없다는 소리예요. 민사집행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한 번씩 공부하고 중고차 딜러 하듯이 다 영업 뛰고 있어요. 뭘 배울 건데요? 유치권 있는 물건 한번 들어가자. 좋아요. 나중에 계약서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입찰 전날?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도장 찍으세요. 장난해요 지금? 그러려면 나 혼자 하고 하지 왜 컨설팅을 맡겨? 생각보다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 민법 공부 다 해야 되고요. 판례 중요하죠. 판례는 뭐예요? 지금까지 특수권리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던 소송의 기록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간접 공부를 하는 거죠. 판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판례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판례 말고 법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에 입각해서 어떻게 또 판례들로 해석이 됐는가. 판례는 두 번째죠. 민사집행법 무조건 깨고 있어야 되고, 민법 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배운 권리들을 가지고 특수 권리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응용을 해가지고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VT라고 하듯이. 용어? 자, PKY님, 민법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법무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용어가 왜 어려워요? 용어가 만약 쉽죠? 그럼 법률인들은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부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파트 낙찰가 봤었죠? 진짜 열받는 게 있다.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과거에 사법고시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됐지만은,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사법고시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난 사법고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가 제일 센 걸 찾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였고, 거기서 또 만들어진 게, 세분화돼서 만들어진 게 경매 강의예요. 그럼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실전 투자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법률을 가르치면서 과거의 판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진짜로 실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팁이 안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강사들이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화면 보이죠? 자, 감정평가 금액 보이죠? 보이나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쵸?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입니까? 시세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예요?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은요, 시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고평가된 거를 고르래요. 시세 대비.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시세는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감정평가가 고평가 됐으니까 요즘 낙찰가율이 80%면은 감정평가 대비 80% 비율로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시세는 더 위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감정평가 금액 대비 80% 요즘 낙찰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낙찰받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시세는 더 위에 있으니까.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렇게 강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시세 대비로 들어옵니다. 사람들 짠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중개업소에서 다 현장 조사 꼼꼼히 다 하고 가요. 정말로 시세 대비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한두 푼 되는 돈이에요? 웃기죠? 진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리버디2님, 학원 선생님이 모두 부자일까요? 몇 프로나 실전 경매 부자일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왜 계속 힘들게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 경매 시장에서 우수한 투자를 해서, 나로 인해서 우수한 투자를 해서 전부 다 경제적 부를 이루는 거에 나의 꿈이라서 이렇게 학원에서 열강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강의를 안 하면은 나의 가족들이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내가 투자로 인해서 그 정도의 돈도 못 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심을 하면은 끝도 없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 유치권 이런 강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니야. 제 얼굴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다가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물건들 꼭 공략해요. 그 중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받으려고,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보증금 받으려고 유치권 신고한 거 있어요. 임차인들은요, 유치권이 성립되기가 99%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해 놓은 거 들어가세요. 유치권들 특수물건이니까 잘 안 들어와요. 맞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진짜 그런 물건들 지금도 찾고 계신 분들, 여기에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다 알아요. 하다못해 경락잔금 대출이라 그래요. 경매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대출해주는 상품이에요. 경락잔금 대출은. 그럼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왜 대출을 해줍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근데 임차인 유치권 신고 있는 물건은 유치권 신고되어 있어도 은행이 유치권 무시하고 돈을 대출을 해준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은행도 안다고요. 이제는 유치권 성립이 안 한다는 거. 근데 왜 그런 강의를 비싼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냔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원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전 투자가 있는, 경험이 있는 강사인지 아니면 투자 경험이 있는 강사인지. 저는 한 번씩 강의를 하지만 저는 절대 강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제 얘기가 재미있나요? 재밌어요? 첫 방이라 저도 조금 어색한 건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이 잘하는 걸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떨려요. 진짜 열받는 게 있다.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과거에 사법고시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됐지만은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사법고시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난 사법고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가 제일 센 걸 찾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였고, 거기서 또 만들어진 게, 세분화돼서 만들어진 게 경매 강의예요. 그럼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실전 투자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법률을 가르치면서 과거의 판례들,
판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진짜로 실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팁이 안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강사들이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화면 보이죠? 자, 감정평가 금액 보이죠? 보이나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쵸?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입니까? 시세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예요?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은요, 시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고평가된 거를 고르래요. 시세 대비.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시세는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감정평가가 고평가됐으니까 요즘 낙찰가율이 80%면은 감정평가 대비 80% 비율로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시세는 더 위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감정평가 금액 대비 80% 요즘 낙찰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낙찰받으라고 가르친다? 중요하죠. 판례는 뭐예요? 지금까지 특수권리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던 소송의 기록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간접 공부를 하는 거죠. 판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판례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판례 말고 법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에 입각해서 어떻게 또 판례들로 해석이 됐는가. 판례는 두 번째죠. 민사집행법 무조건 깨고 있어야 되고, 민법 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배운 권리들을 가지고 특수 권리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응용을 해가지고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VT라고 하듯이. 용어? 자, PKY님, 아, 민법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법무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용어가 왜 어려워요? 용어가 만약 쉽죠? 그럼 법률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부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파트 낙찰가 봤었죠? 얼리버디2님, 개인이 경매 투자하는 시기는 끝나가나요? 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매 개인들이 하라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의 의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얼리버디2님이 컨설팅에 의지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수수료를 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매를 간접 경매 해보자 하고 맡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경매 컨설팅에서 대한민국에서요, 컨설턴트란 이름을 쓰면서 제대로 경매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배울 게 없다는 소리예요. 민사집행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한 번씩 공부하고 중고차 딜러 하듯이 다 영업 뛰고 있어요. 뭘 배울 건데요? 유치권 있는 물건 한번 들어가자. 좋아요. 나중에 계약서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입찰 전날?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도장 찍으세요. 장난해요 지금? 그러려면 나 혼자 하고 하지 왜 컨설팅을 맡겨? 생각보다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 민법 공부 다 해야 되고요. 판례?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시세는 더 위에 있으니까.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렇게 강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시세 대비로 들어옵니다. 사람들 짠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중개업소에서 다 현장 조사 꼼꼼히 다 하고 가요. 정말로 시세 대비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한두 푼 되는 돈이에요? 웃기죠? 진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리버디2님, 학원 선생님이 모두 부자일까요? 몇 프로나 실전 경매 부자일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왜 계속 힘들게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 경매 시장에서 우수한 투자를 해서, 나로 인해서 우수한 투자를 해서 전부 다 경제적 부를 이루는 거에 나의 꿈이라서 이렇게 학원에서 열강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강의를 안 하면은